자, 이번 시간에는 인터럽트가 처리가 되는 방식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럽트이든 혹은 그 다른 리눅스 커널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기능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지식을 처음 배우실 때 그 내용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왜 배워야 하는지 먼저 파악하시면 동기부여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앞서서 그 내용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럽트가 처리가 되는 방식을 잘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제어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맵드 IO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인터럽트 방식입니다. 자, 두 가지 방식으로 다양한 페리퍼럴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페리퍼럴 디바이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칩셋 내부에서 정의된 그 칩셋 내부 벤더 페리페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터치나 센서와 같은 외부 입출력 장치 제어를 위한 페리페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그 해당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코드를 이제 작성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 그 데이터 RCT 레퍼런스를 분석하시죠. 이 레퍼런스 문서를 보시면요, 메모리 맵드 IO와 관련된 정보와 그리고 인터럽트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바이스를 잘 제어하는 방식을 구현한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잘 구현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인터럽트의 처리 방식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전체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왼쪽에 있는 부분은 여러 페리페럴 디바이스인데요. 이 페리페럴 디바이스에서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게 되면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리눅스 커널 내부에 존재한 익셉션 벡터를 통해서 리눅스 커널에서 그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그 API가 존재한 소프트웨어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를 통해서 각각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정의된 각각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되는 그런 구조로 인터럽트가 처리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을 하시게 되면은 그 인터럽트 핸들러를 작성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키보드를 제어하는 인터럽트 핸들러를 만약에 작성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흐름으로 키보드를 여러분이 입력하시게 되면은 키보드에서 인터럽트를 유발하게 되고요. 그 인터럽트를 리눅스 커널의 내부에 존재하는 익셉션 벡터를 통해서 이를 받아서 리눅스 커널에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레이어를 통해서 키보드 인터럽트 핸들러 함수가 호출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어떤 화면을 터치하시게 되면요, 터치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게 되고요. 터치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게 되면 여기 보시는 익셉션 벡터 이 주소로 그 실행 그램이 바뀌고요. 그 아래에 있는 부분 있죠. 리눅스 커널 인터럽트 함수. 그러니까 리눅스 커널에서 인터럽트를 제어하는 그 API가 모아진 그 소프트웨어 지원 레이어가 있거든요. 그 레이어를 통해서 터치 인터럽트 핸들러를 호출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처럼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인터럽트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터럽트가 리눅스 커널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인터럽트 처리 방식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인터럽트 후반부 처리 기법의 이해를 위해서입니다. 네, 리눅스 커널에서는요, 인터럽트 후반부 처리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그 기능을 제공하는데 가장 최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 후반부 처리 기법은요, 스레이드 IRQ 방식입니다. 그리고 워크 큐 방식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태스크 리지라고 불리죠. 소프트 IRQ 방식도 인터럽트 후반부 기법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터럽트를 통해서 그 페리페럴 디바이스를 관리를
하신다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인터럽트 핸들러 함수를 구현하셔야 되고요. 근데 인터럽트 핸들러 함수를 설계하실 때 그 인터럽트가 유발이 된 다음에 바로 빨리 간결하게 처리가 되는 코드,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연해서 처리가 되는 그런 코드, 그러니까 두 가지 코드 블록으로 실행 흐름을 나눠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인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뭐 탑 해프, 바텀 해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자,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인터럽트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먼저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지 인터럽트에 대한 후반부 처리를 기법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될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인터럽트 핸들러와 후반부 기법을 적용한 그 여러 그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실지 여러분이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threaded IRQ 방식을 활용해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전체 구조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각각 단계별로 설명드릴 텐데요. 자,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은 그 여러 페리퍼럴 디바이스에서 인터럽트가 유발이 된 사항입니다.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게 되면 이와 같은 실행 흐름으로 함수들이 호출했는데요. 여기 보이는 EL1H 언더바 64 IRQ, EL1H 언더바 64 IRQ 핸들러, EL1 interrupt, 이와 같은 그 함수들은 그 ARM 아키텍처의 의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루틴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인터럽트는 그 CPU 아키텍처적인 관점으로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요. 다른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 리눅스 커널에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방식은 CPU 아키텍처의 도움을 받아서 구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실행 흐름으로 함수 호출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보시는 GIS 핸들 IRQ는요, 그 ARM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그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인터럽트 컨트롤러와 관련된 그런 루틴이고요. 그리고 이 서브 루틴은요, 그 CPU 아키텍처에 의존적이지 않은 리눅스 커널 그 내부의 그 API입니다. 자, 여기 함수를 통해서 결국에는 인터럽트 핸들러 함수가 호출이 되고요. 인터럽트 핸들러에서는 좀 빠르고 간결하게 처리가 되는 루틴이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IRQ wake thread라는 이 매크로를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리턴하게 되면요, 그 인터럽트 후반부를 처리하는 IRQ thread를 깨웁니다. 깨우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또 되돌아와요. 되돌아간 다음에 인터럽트가 유발이 된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그 빠르고 간결하게 처리가 되는 루틴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럽트 후반부를 처리하는 그 전용 스레드인 아예 그 스레드를 깨웠습니다. 깨우게 되면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예 그 스레드가 깨어나서 그 인터럽트 후반부를 처리하는 루틴이 이 IX 스레드 콜백 함수에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즉, 인터럽트 후반부 처리 기법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정리하면 인터럽트 유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실행 흐름으로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이 되는데,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IX wake 스레드를 리턴하게 되면은 IX 스레드를 깨운 다음에 다시 일로 되돌아와서 인터럽트 그 핸들러 그 루틴을 마무리하고 되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 인터럽트가 유발이 된 시점에 그 프로세스가 멈춘 코드로 되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타스크 스케줄로 의해서 그 다음에 그 IX 스레드가 깨어나서 그 후반부 처리를 하는 그런 동작입니다. 이처럼 그 여러분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계하실 때 인터럽트를 빠르고 간결하게 처리하는 코드, 특히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이를 처리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연해서 처리가 되는 코드는 이런 방식으로 후반부로 처리가 되도록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인터럽트가 어떤 방식으로 리눅스 커널에서
처리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잘 아셔야지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다양한 그 인터럽트 후반부 기법을 적용하셔서 인터럽트 관련된 루틴을 잘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